네, 6일간의 긴 추석 연휴였음에도 그래도 못내 아쉬워하는 우리 백성들을 모시고 세종대왕께서 한글날 보너스로 3일간의 휴일을 더 주셨네요. 황금 같은 연휴 중 그 한가운데 우리 의정부 FM 유엔미는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에서 여러분과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축제 3일째 되는 날이죠. 내일 한글날을 끝으로 황금 연휴가 끝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가을 황금 들판이 또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 5월과 10월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달력에 빨간 글씨가 많아질까요? 하하, 가을,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황금도 좋고 소금도 좋지만 이렇게 축제 현장에 와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거북이가 부릅니다. 빙고. 어질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젠도 내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따윈 생각 아무것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려 감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헤이! 저 바닷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없을 거야 랄랄랄라.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지만 살아가면 재미있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끌어먹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아싸. 한치 앞으로 느는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시선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젊은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미뤄가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에 단 아무도 못 가는 이 소총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따고 세상을 안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해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끌어먹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말이는 대로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북이가 부른 빙고였죠. 축제에 참 어울리는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저도 춤을 잠깐 춰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FM 유엔미의 이흥우입니다. 지금 라디오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은 안성 바우더기 축제 현장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인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요, 남사당 전통문화 바우더기의 예술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고자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안성은 조선시대의 남사당의 발상자이자 총본산으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중심지였는데요. 바우더기 축제는 2006년부터 유네스코 공식 자문협력기구 COP의 공식 축제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 전통을 소재로 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의 바우더기 축제는 10월 6일부터 금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운영하는데요. 주 축제 장소인 안성맞춤랜드와 부축제 장소인 안성천 일대 작은 미술관 부근에서 축제를 만나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서는 메인 무대, 장터 무대, 반달 무대, 실내 공연장 무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토크 콘서트, 바우더기 영화관, 바우더기 공개방송과 미디어 체험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듣고 계신 공개 방송은 2023년 바우더기 축제 기간 동안 운영하는 시민 라디오 공개 방송으로 축제 이야기, 지역 이야기, 일상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총 12개의 방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스튜디오는 남사랑 공연장 야외 무대에 오렌지색 라디오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축제 현장에서 스피커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 안성 미디어 센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앞에 마련된 사연 종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우더기 축제에서 신명나는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방송 소개까지 해주셨군요. 자, 그럼 우리 1부에서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먼 길마다 안고 달려온 의정부 FM 라디오 유앤미의 조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안녕하세요. 하민성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유앤미는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이고요. 2023년 안성 바우더기 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라디오 공개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FM UM미에서 써니안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축제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함께 즐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 의정부에서 오셨군요, 모두들. 네. 자, 그렇다면 의정부 FM 유앤미는 어떤 동아리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가 2017년에 개관을 하면서 라디오 팟캐스트 교육도 함께 시작했는데요. 팟캐스트 동아리를 만들면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의 이름을 의정부 FM UM미로 정했고요. 지속적인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활동이 좀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저희가 의정부 마을 공동체 라디오 교육을 받았는데요. 의정부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의정부 FM UM미를 방송명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UM미의 뜻은 잠깐 살펴보면요. 의정부의 이니셜 U와 미디어의 미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대와 나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20차시 교육으로 알찬 교육이 진행되었고요. 교육은 마을 공동체 라디오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시는 고영준 선생님께서 전주에서 의정부까지 먼 거리로 가며 지도해 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의정부 FM 유앤미였군요. 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의정부 FM 유앤미와 함께 안성맞춤 바우더기 축제장에 와 계신데요. 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선물이라는 시가 있던데 한번 소개 잠깐 드릴까?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너무 좋은데요.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네, 제가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오늘
선물 같은 축제 이야기로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1부, 2부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내가 가본 전국의 축제 중에서 마치 선물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 이야기와 의정부에서 열리는 축제 소개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역시 2부에서도 선물 같은 축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열리는 축제도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내가 가본 축제 중에서 가장 선물 같은 축제는 과연 어떤 축제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 텐데 어느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주실지. 네, 네. 저의 선물 같은 축제는요. 네. 요즘엔 많은 지자체에서도 열리고 있는 북 페스티벌인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의정부 북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많은 종류의 책들과 그 많은 다양한 그런 종류의 전시품들을 보고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곳에 사진전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책 나눔, 또 작가님의 훌륭한 강연과 또한 그 대화의 시간, 사인들 이런 거를 통해서 누구든지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였어요. 이 페스티벌을 통해 제 아이도 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요. 저도 마음의 양식을 얻고 가는 기쁘고 감동적인 축제였답니다. 북 페스티벌이었군요. 네. 그럼 선생님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하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책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저도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독서에 열을 좀 물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선물 같은 축제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축제는 왜 음악, 연극, 뭐 지역의 다양한 특성화된 축제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의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 파티, 플리마켓 뭐 이런 크고 작은 행사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자주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다른 축제를 보러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축제의 계절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내 축제, 내 행사가 하기가 바쁜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보통 축제를 가면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정작 즐기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을 활동하기 전에 가봤던 축제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축제? 거창 국제 연극제인데요. 혹시 아실까요? 제가 이야기만 들어봤어요. 예, 가보지 거창에서 못했어요. 이제 거창에서 매년 여름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연극제인데 네. 지금도 이제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가 글쎄 33주년이더라고요. 와, 오래됐네요. 와, 갑자기 네. 웬 연극제 하실 텐데 저의 이제 그 비밀을 좀 벗겨보자면 우선 제가 참가했던 연극을 시작하고 이제 처음으로 참가했던 연극제이기도 하고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연기상도 좀 받아봤고요. 오, 역시 연기상까지. 그리고 거기 또 와. 상금도 받아봤고 그리고 이야. 이제 어쨌든 연극대회도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처음이었던 그런 페스티벌이었는데 나름 그 축제에서는 이제 나름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런 추억이 내게 있었구나 하며 가슴이 잠깐 설레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지금도 축제 같아요. 모든 날이 제게는 축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 또한 축제가 아닐까 합니다. 먼 훗날 저의 첫 공개 방송은 안성 바우더기 축제가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축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를 네. 기대합니다. 네. 그때 상금도 받으셨다고. 네, 끝나고 혹시 커피 쏘는 그 부탁드려도 그게 될까요? 30년 전입니다. 아직 유효할 텐데. 그러셨구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도 그 선물 같은 축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은 저는 코로나 이전에 그 고향 국제 꽃 박람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그 축제가 이제 올해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그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 25개 나라에서 200여 그 기관, 단체, 꽃 관련 협회와 업체들이 참가했다고 해요. 주 행사를 소개 잠깐 드리면 야외 화훼 전시, 또 실내 화훼 전시, 또 국제 꽃 포럼, 국제 꽃 어워드, 플라워 마켓, 공연 이벤트 등으로 행사가 열렸답니다. 올해는 제가 가보질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꽃박람회 그 전시된 꽃들도 예뻤겠지만 제가 그 잠깐 본 슬로건이 참 예쁘더라고요.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랬어요. 생활 속의 꽃, 세계 속의 피다. 이런 슬로건하고 꽃보다 아름다운 건 사랑밖에 없어. 야, 슬로건을 이렇게 아주 박살. 예, 제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네. 조금 아쉽다면 이제 그 꽃박람회는 늘 이제 원예 좋은 꽃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 가서 우리 야생화, 풀꽃, 들꽃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고향 국제 꽃박람회를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축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선생님들 가을 밤하늘에 빛으로 술을 놓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이런 표현 네. 들으시면 어떤 축제가 떠오르실까요? 불꽃 축제요. 불꽃놀이. 맞아요. 네. 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시적인 표현을 잘 아시는 분들이신데요. 저는 여의도에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릴 때마다 실시간 방송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화면은 작지만 그래도 보면서도 크게 감동을 받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래전에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여의도에 직접 가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함께 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눈앞에서 화려하게 쏟아지는 불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탁 트이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축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그- 것 같아요. 네, 여의도 한강공원이 굉장히 드넓잖아요. 네. 거기에 웅장한 음악이 퍼지면서 또 그 비트에 맞춰서 불꽃이 터지면 온몸의 전율이 찌릿 퍼지면서 울컥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직접 봤던 그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기억에 많이 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올해는 언제 열리나요? 올해는 어제였어요. 맞아요, 어제. 아쉬워요. 하지만 모두 선생님들 모두 안성 바우더기 축제를 즐기시느라고 못 보셨죠? 네, 네. 텔레비전만 말씀 텔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겐 2023년에 안성 바우더기 축제가 앞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불꽃놀이를 참 좋아하시군요. 저 어렸을 때 그 불장난하면 네. 오줌을 싼다고 부모님이 말리셨는데. 네.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축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포스터처럼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저는 경기도 의정부 작은 마을 녹양동에서 열렸던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반딧불. 네, 이 축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9월 중순에 열렸던 축제고요. 한가위를 맞아 지역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의 전통을 경험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선물 같은 축제였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으셨겠네. 네. 이 축제를 통해서 또 수익으로 나온 그런 물품 그런 도움을 받은 그런 것으로 수익은 다양한 나눔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는 6개의 코너로 나뉘었는데요. 1번 코너로는 먹고 가는 새마을 먹고 가게라는 그 코너였는데요. 네. 새마을 분유회에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었고요. 푸드트럭과 더 나은 가게 상품 판매로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었답니다. 이 코너 나누고 가게는 기증된 생활용품과 바자회 물품 등으로 살림에 도움되는 코너였고요. 3코너 듣고 보고 가게는 가수들의 공연, 밴드, 난타 공연, 주민들의 우쿨렐라, 오카리나 등의 그런 무대가 화려하게 열렸답니다. 4코너 놀다 가게에서는 에어바운서 놀이터, 아이들이 좋아하죠. 마을 동아리 공예, 사진전, 윷놀이 대회, 전통 뽑기 놀이, 디퓨저 만들기 등이 이루어졌는데 아주 인기가 높았답니다. 5코너 알고 가게에서는요. 스포츠 의학과 연계하여 건강 상담 및 마사지 코너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코너 시다 가게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들이 쏟아져 나왔다죠. 9월 중순 화창한 날씨에 열렸던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으로 선물이 가득한 축제 현장이었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쭉
반딧불처럼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선물 같은 축제로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네, 잠시- 반딧불 축제였네요. 저 네. 궁금한 거요. 네. 지금도 반딧불이 있어요? 있지 않아요? 있어요. 우리 녹양동에 반딧불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반딧불 축제 이름만 그냥 네네. 진행하는 거죠? 네. 궁금했어요. 네. 그렇군요. 선물도 많이 받아오셨겠네요. 네, 그죠? 경품에서 네. 내년에 오세요. 네. 또 다른 우리 축제 이야기로 한번 네네네네. 이어갈까요? 제가 이제 그 해바라기 정원이라고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축제랑은 좀 다른 건데 네. 저는 축제를 위한 공간을 소개할까 해요. 공간이요? 보통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축제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의정부시에서 버려져 있는 땅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해바라기 정원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여름에, 가봤어요. 여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이제 오픈하려고 의정부시에서 준비를 했는데 덕분에 지역 주민들이 꽃 구경하러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10월까지 매주 다양한 지역 축제를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어요. 저 또한 이제 집이 근처라서 부용천 따라서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그 해바라기가 이렇게 노랗게 물든 해바라기가 왜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부의 기운을 탁 느끼시라고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꼭 가야 되겠네요. 네, 어제 제가 그 의정부시 그 평생학습원 축제가 있어서 잠깐 들렸었는데 네. 이게 개화 시기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씨가 연그렀어요. 그러니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거우니까 해바라기가 툭 떨어졌어요. 아. 조금 아쉬웠지만 안타까워요. 그래도 너무 행복한 그런 정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바라기 정원. 그 해바라기 씨로도 많이 이제 그 사용을 하는데 그 네. 해바라기 씨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씨가 네. 달거든요. 그걸 바로 이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열 공식에 의해서 그 씨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번 나중에 가시면 아하. 자세히 한번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 의정부에서는 그 부대찌개 축제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사실 처음 부대찌개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햄, 소세지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먹던 음식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통 재료인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떡 그리고 신선한 채소 등 다양한 재료들 첨가해서 만들어서 매콤한 맛이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의 인기가 많죠. 네. 여러분도 부대찌개 좋아하시죠? 네, 좋아해요. 그래서 의정부는 부대찌개 거리를 만들어서 2006년부터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그 2023년도 경기 관광축제로도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는 아마 더 풍성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의정부의 또 하나의 자랑인 그 경전철이 의정부 중앙역이 그 바로 부대찌개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거든요. 네. 평소에도 즐겨 드셨지만 축제 이견에 방문하셔가지고 음식도 즐기고 축제도 즐기면서 더불어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네. 부대찌개 축제 한번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선생님들 이번 퀴즈는 벚꽃입니다. 네. 벚꽃이요. 우리나라 벚꽃 축제하면 어디가 생각나실까요? 여의도 윤중로요. 네, 맞습니다. 진해. 진해. 맞아요. 네, 진해 군항제도 유명하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벚꽃 축제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우리 의정부에도 여의도 윤중로 못지않게 아름다운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의정부에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알지요. 어딘데요? 네, 선생님들 1호선 회룡역이라고 아시죠? 네. 네, 의정부역 바로 가기 전에 회룡역이라고 있는데요. 회룡역 근처에 중랑천변을 가시면요. 벚꽃나무들이 크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팝콘 같은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네, 천변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쪽 천변에도 벚꽃이 아주 풍성하게 피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중랑천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많이 놓여 있거든요. 네, 징검다리 건너서 양쪽을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주로 언제 행사가 열립니까? 네, 올해는 어. 4월 8일부터 9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가 의정부 실승격된 지 몇 주년인지 아실까요? 60주년 맞아요. 아니에요? 60주년. 어제 그저께 어제. 시민의 날 축제 맞다. 행사하더라고요. 10월 6일. 네. 봤어요. 맞아요. 예, 역시 자랑스러운 의정부 시민들이십니다. 예, 60주년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불꽃놀이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축하 공연도 하고요. 매직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진작 알았으면 네, 저 음. 불꽃놀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 가볼 걸 그랬습니다. 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2부에 함께 하시는 우리 김혜성 선생님께서 예, 오. 그쪽에 거주하시고 계셔서요. 네. 불꽃놀이를 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네, 꽃이 피어 있는 몇 주 동안 매일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쁜 곳에서 마음껏 예쁜 생각하시면서 더 예뻐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는 2024년에는 우리 다 같이 네. 이 모든 축제 함께 한번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네. 거기서 또 공개 방송도 한번. 아, 좋습니다. 하고. 네. 좋습니다. 네, 나에게 선물 같은 축제 이야기와 의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반딧불이 축제, 해바라기 축제, 부대찌개 축제, 호원 벚꽃 축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아, 선물 벌써요? 같은 축제 1부는 우리 조순옥, 하민성, 조세님이 함께 했고요. 저는 꽃을 좋아하는 남자 이흥우였습니다. 잠시 2부에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음악 한 곡 더 들으시면서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축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엄정화의 페스티벌. 자,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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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멈추린 어깨로 펴고 이 세상에 힘든 일 모두 지워버려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뜨거운 태양 아래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엄정화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와우. 아주 신나는 노래고 경쾌한 90년대 엄정화의 대표적 곡이었죠.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오흥진입니다. 좀 감성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사색하는 남자 오흥진입니다. 사색 속에서 살고 있는 남자 오흥진입니다. 사색. 네, 일부 방송 진행해 주신 분들, 일부 방송 진행하신 분들 수고가 많았어요. 저희들도 일부 못지않은 선물 같은 축제에 대한 감성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에 함께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2부에 미모를 겸비한 패널들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패널의 조건에 미모가 들어있거든요. 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의정부 FM UM미의 김희수입니다. 안성 바우더기 축제장에서 만나서 더욱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근데 미모라고 얘기하니까 좀 찔려요. 사실 뭐 미모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너무 찔려서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니까 아름답다고 하지 사실 네 찔립니다. 저도 그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장에서 그 선물 같은 축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기도치 아닙니다. 아니. 네, 정확한 자기 소개를 잘 들었어요. 미모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에 와서 방송을 하는 만큼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에 대해서 물론 일부에서 개괄적인 해설을 하긴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우선 정확한 축제의 명칭은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라고 하고요. 2001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고의 전통문화공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님은 남사당패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글쎄 저는 그 영화에서 봤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줄타기 하는 것이 남사당 패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조선 후기 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 4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남자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네스코에도 걸작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무형 유산입니다. 네.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예술인 남사당패를 소재로 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적인 공연을 선물하는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방송 끝나면 남사당패 공연 함께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근데 아까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쉽네요. 내일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속상합니다. 아쉬워요. 네, 아쉽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애정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 바우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바우덕이가 그 안성의 그 남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꼭두새 자리까지 올랐던 여성이 있었어요. 되게 유일했거든요.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더니만 네, 여성이 계셨네요.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쓱 올라가고 네. 본명이 그 네. 김암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그 바위암이 있어요. 덕이를 붙여서 그 바우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에서는요, 그 공연 말고도 뭐 전통문화 행사와 아까 보니까 무슨 경기도 있고요. 네. 음식이 또 코를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저 지나오는데 거기 앉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남사당패의 유일한 여성 우두머리 꼭두새 바우더기 이름의 유래를 알게 됐네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경기 그리고 전통 음식의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축제 장소에 우리가 와 있군요. 아주 즐겁습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축제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일본어로는 이제 맛질이라고 하는데 세계 곳곳인 지구촌에서 수많은 축제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축제를 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그 맛질이는
일본 전역에서 사시사철 행해지고 있죠. 그리고 2000년도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축제 문화의 숫자도 엄청 늘었고 또 운영의 그 내용, 그 질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전국에서 호평받는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죠. 사실 그 축제는 개인과 집단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선물 같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축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또 서로 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는 척했나요? 네. 네. 혹시 우리 패널들께서는 세계에 유명한 3대 축제를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모를 줄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제가 같아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세계 3대 축제란 일본 삿포로 눈축제, 그리고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축제,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말합니다. 일본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에 7일간 삿포로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의 겨울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는 1950년 삿포로의 학생들이 오도리 공원에 눈 조각 작품을 만든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제 눈 조각 경연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음 조각 경연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요. 갈 수 있을까요? 가봐요. 네. 가고 싶어요. 네. 전 세계 관광객이 이 삿포로 눈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일본을 많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니까 조만간 가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가실까요? 네. 약속했습니다. 네. 자,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허락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저는 그 독일의 그 옥토버 페스트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옥토버 페스트는 그 옥토버와 페스티벌의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열리는 축제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독일 그 뮌헨에서 9월 말부터 한 2주 동안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810년인가요? 네. 그때부터 네.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예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방송에서 한번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방송에서도 네. 봤었고.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그 양조사들이 그 알코올 도수가 되게 높은 맥주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소시지 좋아하세요? 네, 네. 소시지 좋아요. 군침 돌아요. 배고픈가 봐. 20만 개 이상을 만들고 그 맥주도 그 500만 리터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나 봐요. 네, 거대한 축제예요. 그래서 매년 봤더니 한 600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해요.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인 축제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가볼 곳입니다. 네, 두 번째는 독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들었어요. 그 옥토버 페스트 축제에 가서 소세지도 좀 실컷 먹고 맥주도 실컷 마시고 싶네요. 네. 그러면 브라질 삼바 축제는 이제 공평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브라질 삼바 축제는 이제 리우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로서 브라질의 리우네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삼바 춤의 축제입니다. 막 이렇게 추는 건가요? 네. 축제 기간은 내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여름에 4 내지 5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브라질 삼바 축제의 진미는 삼바 퍼레이드죠. 삼바 퍼레이드. 브라질 내 각 삼바 춤 학교에서 1년간 삼바 퍼레이드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합니다. 삼바 퍼레이드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 기간 내내 일정 시간을 정해서 여러 삼바 스쿨이 퍼레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삼바 축제 가보셨나요? TV에서 봤어요. 저도 TV에서 봤어요. 아, 그랬군요. 삼바 축제에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영상에서는 많이 봤어요. 삼바 춤을 추는 브라질 여성들의 몸매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러워요. 엄청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앞에서 삼바 춤을 추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선물 드립니다. 이렇게 남으세요. 자, 삼바 아하. 축제는 그 남성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설명하는 그 세대 3대 축제는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중에 삼바 축제는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가서 직접 같이 아주 저렇게 춤을 춰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 3대 축제는
전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남성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브라질 여성들이 아주 신나서 춤을 추는 축제니까 여성들의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런가요? 아닐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투표로 정해진 축제 순위에서 1, 2, 2위, 3위 축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딜까? 제가 이래봬도 전국의 축제 아. 행사를 꿰뚫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은 방송용? 네. 네, 방송용입니다. 저는 1위가 연천의 구석기 축제 같고요. 2위는 한평의 나비축제, 3위는 부산의 불꽃축제로 예상해 봅니다. 어때요? 맞나요? 글쎄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1위가 그 자라섬에 있는 그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가봤어요. 그 감동은 장난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선물을 좀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꼭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하고요. 그리고 2위는 제가 어디 살죠? 의정부? 그러니까 음악극 축제로 정하겠습니다. 3위도 의정부 사랑 어쩌면 좋아.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예술제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혜성 패널은 의정부 사랑이 아주 넘치는 그렇네요. 그런 판정을 하신 것 같네요. 사랑이 넘치시네요. 넘칩니다. 물론 순위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1위가 바로 김혜성 씨가 지정한 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었어요. 오, 역시. 그리고 2위가 화천 산천어 축제. 그리고 3위가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제는 저도 괜찮을 거 순위 안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의정부 사랑 때문에 제가 좀 4등으로 빼놨던 곳이고요. 1위를 맞췄어요. 네, 네, 그래요. 축하드려요. 맞춘 것만 해도 제가 어디 저는요 1위가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인 줄 알았어요. 직접 갔기 때문에 네. 감동과 선물을 받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선물 같은 그런 축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축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네. 또는 어때요? 서로 간에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에 네. 선물을 네.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아까 우리 아는 체를 좀 같이 좀 네. 해봤습니다. 네. 혹시 우리 그 패널 때도 세계 3대 축제를 알고 계신지요? 3대 축제? 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행에서 우리가 축제를 만든다면 음.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제가 다녀왔던 여행지 중에 그 자라섬 페스티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비가 오면 물에 잠겨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쓸모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핫합니다. 핫해졌죠? 네네네. 네. 그래서 2004년부터 축제가 시작되었고요. 그 58개국 정도 한 1200팀이 그 아티스트들이 다녀갔다고 해요. 근데 음악을 잘 몰라도 소풍 같은 축제를 즐길 수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잔디밭에 딱 이렇게 누워서 그 쏟아지는 별을 맞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최고의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 여러분 가평 자라섬으로 한번 떠나보세요. 네. 네. 그 1일권도 있고 그 3일권도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박부터 2박까지 가능해요. 다양하게 축제를 그렇군요. 즐길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비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1일권이 한 8만 원이었고요. 2일권이 14만 원이고 3일권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와, 잘 들었어요. 아니 자라섬 페스티벌의 그 주최자 같습니다. 아주 그러게요. 완벽한 소개를 해주셨네요. 김희수 패널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들어봤죠. 대한민국 사람치고 화천 산천어 축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스토리를 알고 있지요. 화천군의 인구가 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화천 산천어 축제에 오는 관광객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와우. 정말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에는 화천군의 모든 주민이 자원봉사자로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총력 지원 체제로 오. 축제를 진행한다고 해요. 엄청나겠네요. 네, 그렇지 네. 않으면 축제를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을 통한 소득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아주. 지방 축제로서는 최상급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네.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 이색 겨울 축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와, 네. 멋진데요. 네. 실제로 CNN 보도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서 2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결국 축제의 성공은 행사의 디테일이겠죠. 네. 안성 같아요. 네. 그죠? 산천어 80만 마리를 방류해서 관광객들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잡은 산천어를 따로 마련된 구이터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와, 아주 맛있겠네.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네. 화천 산천어 축제에 외국인들 방문이 많이 늘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CNN에서. 네, 네. 그런데 충남 보령의 머두 축제에는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네. TV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네. 예, 보령의 머두 축제는 2023 금년이죠.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지역 축제 부분 대상을 받았고 와. 와. 또 국내 축제 중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네. 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제26회 금년에요. 네. 보령 머두 축제에서 가자 보령으로 놀자 머두로라는 구호로 지난 7월 21일 개막을 해서 17일간 국내외 관광객 164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축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주관한 공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은 축제 프로그램이 단순히 공연하고 먹거리 홍보에만 치중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 이게 중요합니다. 네. 체험형 축제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큰 호평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각자의 그 본인이 경험한 선물 같은 축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물 같은 축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자라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청계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청계천에는 빛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네. 등도 좋아하고 하여튼 빛만 보면 뛰어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 그 빛초롱 축제를 가고 있거든요. 네, 빛초롱 축제. 청계천이 그 서울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깝고 네. 그렇죠. 근데 낮에보다는 밤이 예쁘겠죠. 네. 빛이니까 네, 등이 켜지면서 그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데 그 물 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뭐 반사된다 그럴까요? 그게 네.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빛초록 축제는 그 2009년도에 우리 한국 방문의 해가 그때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13년 정도 청계천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작년에는 그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개장했잖아요. 네. 네, 그런 기념으로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열렸어요. 감동적이고 멋있고 예쁜 축제거든요. 네. 올해는 어디서 열릴까요? 글쎄, 저도 광화문 가끔 가보는데 네. 그 공간이 아주 넓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넓은 공간에서 한번 빛초롱을 하면은 훨씬 더 연출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그냥 청계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광화문에는 흐르는 물이 없잖아요. 아, 물이 없구나. 그죠? 광장에는. 네네, 그렇죠. 청계천의 물과 함께 빛초롱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아, 불빛이 물에 반사돼서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예뻐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군요. 네. 참. 제가 경험한 선물 같은 축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부에서도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했잖아요. 네, 네네. 네. 근데 거기는 반딧불이가 없었죠. 저는 직접 반딧불이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요? 네. 와. 예뻤어요? 예뻤어요. 제주도 아니에요? 네. 제주도? 네, 네, 맞아요. 제주도 청수리 반딧불이 축제를 가봤는데요. 네. 축제 포스터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서
그랬는지 반딧불이 축제가 실제로 정말 환상적인 그런 반딧불이 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전이에요? 네, 반전이 있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반전이? 새까만 빛이 없는 정말 하나의 빛도 하나도 없어요. 별빛, 달빛밖에 없어요. 새까만 숲속에 그냥 숲속에서 반짝반짝 계속 반딧불이들이 빛을 내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반딧불이들이 그냥 불빛만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네. 조금 실망했어요. 본 사람이 여유 같은데요. 아, 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간혹 사람들 옆으로 이제 불빛을 반짝거리면서 이제 날아다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정말 예뻐요. 정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마리가 가끔씩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네. 그런 애들이 여러 마리들이 수십 마리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불빛을 내면서 날아다니면 아마 포스터에서 봤던 그림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사진이 연출이 멋있는 건가요, 그럼? 네, 포스터가 네. 좀 유혹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네,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가봐야겠어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인솔자 선생님이 반딧불이들이 빛을 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후로는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반딧불이의 빛은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해요. 두 가지를 암시해요. 네. 첫 번째는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성에게 자신을 알려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 네. 멋진데요. 두 번째가 조금 네. 그렇죠? 네, 반딧불이들의 빛은 짝을 유인하기 위한 사랑의 불빛이자 통신 수단인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암컷은 날개가 퇴화되어서요 풀잎 위에서 빛을 내어서 수컷을 유인하고요. 수컷은 암컷을 찾아 날아다니면서 빛을 낸다고 합니다. 와, 정말 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의 반딧불이 축제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성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옛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인데요. 안성군 일중면이었어요.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는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요. 우리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서울에서 친구를 이렇게 초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간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한약방 옆에 그 개울이 있는데 맑은 물이 아주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네. 예전에는 네, 그랬죠. 아주 재밌고 그리고 또 그 가까운데 딸기밭이 우와, 있어가지고 딸기 먹고 딸기. 싶어요. 딸기를 원없이 많이 먹었던 네. 그 생각이 나고 그 친구 이름이 이다론인데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하시네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선물 같은 축제는 제가 살고 있는 양주에서 성공한 축제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천일홍 축제입니다. 천일홍의 꽃말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치 않은 사랑을 주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한다고 우리 어머니와 같이 천일홍 축제 곳곳을 다녔던 그 기억이 나고 그 어머니가 꽃을 보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합니다. 그래서 천일홍 축제가 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려집니다. 예, 어머니는 항상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성맞춤 바우더기 축제에 와서 선물 같은 축제라는 주제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는데요. 어때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희수님과 혜성님은 어떠셨어요? 네, 아주 아쉽고요. 또 유익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매년 안성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선물 같은 축제를 많이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오늘 저희가 여러 축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안성 바우더기 축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임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와 내용을 실제 보고서 너무 아주 훌륭한 축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의정부 FM 라디오 UM에서 보내드린 선물 같은 축제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었고요. 2부는 김희수님, 김혜성님, 그리고 저 오흥진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 음악으로 아름다운 선율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 아미고. 여러분, 아미고는 스페인어로 친구죠. 우리는 다 같은 라디오 친구가 아니겠어요? 네. 네. 사라 브라이트만과 호세 카레라스가 부르는 아미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반가워요.